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가 요양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요양원 알쓸신잡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어떤 요양원이 좋을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걱정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아직 등급이 뭔지도 모르겠고 등급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만 아는 꿀팁을 살짝 공개해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지,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다양한 치매 행동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 정도이거나 혼자 생활하시기에 위험하다 싶을 때는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안전하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없지만 현재의 건강 상태가 자립보행이 어렵고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렵다거나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상태일 때도 요양병원으로 가지 말고 요양원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식사를 못해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거나 투석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의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셨나요?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을 알아보셔야겠죠? 요양시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규모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양원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시설이 더 좋을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줄여서 공생이라고 말합니다. 공생은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에서 9명까지인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특징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하고 있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적은 수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없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이 아무래도 큰 규모의 요양시설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영양사나 조리원이 없어 외주를 주거나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부담하는 식비 가격은 저렴할 수는 있으나 식사의 질이 다소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낯을 많이 가리시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소규모 공생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대형 요양시설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형 요양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있고 인력 기준은 간호인력은 어르신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2.1명당 1명, 사회복지사는 어르신 100명당 1명이지만 보통은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어르신 30명 이상일 때 반드시 1명, 100명 이상이면 2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치매 전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내에 치매 전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더 풍부하고 프로그램도 어르신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치매를 예방하고 보다 양질의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대규모 시설의 경우 기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의 식사도 자체적으로 조리원이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은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약간의 인지저하인 경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2등급은 치매가 심하거나 거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상태의 경우이고 3, 4,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약간의 치매가 있거나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는 보호자님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급여 종류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시려면 시설급여를 받으셔야 하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재가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 종류가 재가 또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호자가 원하시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등급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두 번째는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 스스로 자립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하실 때에는 보호자 또는 가족분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보세요. 중간쯤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신청인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신청하는 것이니까 대리인 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만약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질병으로 등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럼 등급 신청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인정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등급이 있지만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등급 변경 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 등급 신청을 했었는데 불인정 판정을 받았거나 기존의 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기 재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는 처음 등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니까 여기 인정 신청을 클릭할까요? 그럼 등급 신청서 양식이 나와요. 신청자란에는 우리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고요. 대리인란에는 보호자님의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우편 발송지는 보호자님 자택으로 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변경 신청 사유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따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에 정신과 질환 유무에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나는 인터넷으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현재 계시는 곳에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는 부산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병원이 있는 주소지에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등급 신청을 한 후에 등급 심사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급 심사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을 신청하셨으면 2주에서 1개월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럼 어르신이 집에 계시던 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계시는 곳으로 공단 직원이 심사를 나올 거예요. 공단 직원이 와서 어르신 건강 상태와 인지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 신청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요.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자립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등을 확인하고 가요. 다음날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알려주는 문자가 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을 방문하여 공단에 제출할 발급번호를 알려드리고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달라고 하세요. 평소에 집에서 치매 행동이 어떠했는지,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하는지, 기저귀 케어가 필요한지,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등을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치매 예방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다거나 방문 요양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의사선생님이 참고해서 잘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럼 2주 정도 후에 집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의 자료들이 우편물로 올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서류들에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서류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등급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급여 종류가 시설인지 재가인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이 급여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급여 종류가 재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살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또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재가급여에 해당돼요. 시설급여라는 것은 집에 살지 않고 시설에 입소해서 살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급여 종류가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을 받고 싶으면 재가라고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급여 종류가 재가 또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호자가 원하시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도 있어요. 만약 원하는 급여 종류를 받지 못했다면 3개월 후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본인 부담금률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총 입소비 중에 보호자님이 내셔야 할 비용의 비율이에요. 요양원은 본인 부담금률이 20%, 12%, 8%, 0%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4등급 이용료가 30일 기준으로 100만원이면 이 중에서 20%는 20만원, 12%는 12만원, 8%는 8만원만 보호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가 서비스의 경우에도 주 부양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15%, 9%, 6%, 0% 이렇게 4종류로 나뉘어져요. 이 이용료는 전국 모든 시설이 동일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대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입소비를 물어보면 시설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른 것 같지요? 그것은 식비나 간식비, 1인실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이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등급과 본인 부담금률을 확인하시면 기본 이용료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요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입소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요양원 입소비가 더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본인 부담금률뿐만 아니라 수급자 희망급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변경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중에서 수급자 희망급여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종류를 재가 또는 시설로 받으신 분은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수급자 희망급여 부분을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셔야 해요. 등급을 신청하는 것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수급자 희망급여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에만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로 전화하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정리하자면 현재 이용하던 시설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로 옮기고 싶을 때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수급자 희망급여만 변경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는 종이도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등급에 따라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종류가 달라져요. 가정에서 케어할 때 필요한 복지용구들 중에서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와 같이 작고 저렴한 것들은 주로 보험 적용을 받아 싸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휠체어나 침대와 같이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싼 것들은 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용구도 재가 서비스처럼 본인 부담금률에 따라 15%, 9%, 6%, 0%로 나뉘고 재가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본인 부담금률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대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복지용구는 재가 서비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케어할 때, 즉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만 대여나 구매가 가능해요.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면 대여나 구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소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입소 전에 언젠가 꼭 필요하게 될 물품들을, 예를 들어 욕창 매트리스나 워커 같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험 적용을 받아 싸게 미리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나 대여는 온라인에서 복지용구라고 치면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요양원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즌2 영상에서는 치매 전담형 시설이 무엇인지, 유니트형 케어가 무엇인지 등등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최신 트렌드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시즌2 영상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요양원 알쓸신잡 365였습니다. 그럼 시즌2에서 다시 만나요.